네, 그리고 저희 JTBC가 취재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또다시 광화문 집회를 열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집회 포스터가 인터넷에서 돌기 시작하더니 실제 행동에 나선 단체들이 나온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자유우파 집결. 인터넷 공간에 퍼진 포스터입니다. 배경은 역시 광화문. 역학조사를 피하려는 의도인지 휴대전화를 끄란 지침까지 적혀 있습니다. 어제까진 이 포스터가 가짜뉴스일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3일 집회 신고가 가능해진 오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 3건의 집회가 실제로 신고된 겁니다. 포스터를 만든 게 신고 단체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 다만 신고단체 중엔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차례로 불허를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수단체들이 이 문제를 다시 법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 때문에 곤욕을 치른 국민의힘에선 일찌감치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그건 집회 금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여전히 민경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입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있을 당무감사에서 인적 쇄신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광화문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뿐 아니라 일부 다른 목사들도 신도들에게 참여하라고 경쟁하듯이 독려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광화문 집회에 갔던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마침 8월 15일을 앞두고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는 무기한으로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광화문화 이성만 광장과 또 청와대 앞에서 8월 15일에 모이는 거요. 많이들 모이셔요. 이번에 8.15 집회는요. 철저하게 신앙 위주로 가야 됩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집회 직후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포함해 이 교회 관련자만 1,000명 넘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대로 흩어져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결국엔 전광훈 씨와 함께 집회 참가를 독려하던 서울 성내동 순복음 우리교회 신소걸 목사가 숨졌습니다. 집회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신 씨는 광화문 집회 이외에도 전 씨와 함께 각종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또다시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단체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저희 JTBC가 처음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광복절 때처럼 또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집회를 그대로 할까 봐 여당에선 오늘 법원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단체는 8곳. 한 단체가 근처 여러 곳을 잡겠다고 나서 집회 건수로는 모두 20건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 확산 위험 때문에 이들 집회 모두에 금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광복절 때도 서울시가 금지 명령은 내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수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 집회는 열릴 수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결단코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일단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우려 의견을 제출하는 집회에 대해선 법원이 집회를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집회 금지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사법부 권한에 대한 지나친 관여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선 보수단체가 소송을 걸어도 법원이 광복절 때와는 달리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는 와중에 개천절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 때문에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고한 인원이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고 지난달에 광화문 집회를 준비했던 단체들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 주변에만 집회 16건이 신고됐습니다. 인원을 따져봤더니 모두 10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광복절 집회를 준비한 자유연대가 또다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신고한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우리공화당의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입니다. 광화문 광장 일대에 6만 명, 청와대 앞인 효자치안센터 인근에 3만 명 등 모두 9만 4천 명입니다. 이 밖에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 구국총연맹 등 주로 구구 성향의 보수단체가 광화문 주변에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자유연대 측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집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화당 측도 광복절 집회 때도 스스로 철회했다며 개천절 집회 진행 여부도 당원 피해와 건강을 고려해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확진자로 비상이 걸렸다가 이제서야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수단체들이 다음 달 개천절은 물론 한글날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준비에 들어간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신고된 것만으로도 3만 명이 넘게 모이겠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입니다. 다음 달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개최 시도에 대해 한 말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개탄스럽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개천절은 물론이고 10월 9일 한글날 집회 준비에도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을 남겨둔 오늘 집회 신고가 가능해지자 새벽 일찍 광화문 일대 자리 선점에 나선 겁니다. 오늘까지 신고단체는 자유연대 등 모두 3개. 이들이 광화문 일대 12곳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면서 밝힌 예상 인원은 3만 명이 넘습니다. 한글날이 바로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인 만큼 이들 단체 중 일부가 내일 추가로 신고해 주말까지 집회를 이어가려 할 걸로도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모든 집회 신고단체에 금지를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전광훈 씨 재수검에 반발하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보수 집회 광화문 광장을 막으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단호하게 헌법으로 맞설 것이라는 것을 JTBC 유한울입니다.